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함께하겠습니다. 플랫 일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주식시장도 그런데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도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인도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바닥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의 그런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더 좀 위축되는군요. 그쵸, 반응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들 시세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이 하락세가 두드러졌죠. 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원화 기준으로 1,000만 원, 900만 원도 붕괴되는 그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도 6% 넘게 떨어졌고요. 리플은 12%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카르다도 14% 넘는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라이트코인과 이오스, 램까지 일제히 파란불을 켰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저번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한 11,000달러 거기에서 12,000달러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보여드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그게 드렸었는데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무너진 거죠.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부분을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재차 하락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으로 본다면 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차트로 봤을 때도 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악재가 있다고요? 네, 인도에서 악재가 있는데 어제 이제 간밤에 나온 뉴스입니다. 뭐냐면 인도의 재무장관이 이제 그 암호화폐 관련돼서 자금 세탁이라든지 그런 불법적인 행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약간 이게 오도가 됐어요. 언론에서 쓰기를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전체를 다 규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와전돼서 나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보도 자료라든지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은 사실상 약간 오해 그런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보시다시피 가격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시장이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반증해주는 그런 자료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도 크게 위축이 되네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든지 그 네. 관련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제도권으로 끌어오는 네. 그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데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안 좋다. 그러네요. 그렇게 볼 수가 네. 있겠죠. 또 다른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이슈는 사실상 뭐 큰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약간 부정적인 이슈의 연장성산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럽의 뭐 가장 큰 전기 공급 회사 그중에 뭐 한 그런 기업이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채굴장 이 채굴장에다가 이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겠다. 그냥 에너지는 공급을 합니다. 네. 대신에 청정 에너지는 공급하지 않겠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 그 받아들이기에는 그 채굴장 사업 자체를 뭔가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사업으로 보지 하나의 않겠다. 방해다. 그렇죠. 약간 좀 그런 컨셉에서 보면은 채굴장 사업 자체가 뭔가 우리 사회를 모두 네.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이 아니다. 뭐 약간 그런 이유로 금지를 시켰다고 해요. 하지만은 그건 청정 에너지에 관한 얘기고 하지만은 뭐 중국처럼 아예 그냥 전력을 단절시킨다든지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긴 네. 하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좀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좋은 소식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개별적인 그런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다음 장표에서 보시면은 바로 재밌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제 교육 시장을 타겟팅으로 나와서 네. 새로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그런 토큰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상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오뎀이라는 그런 토큰인데 이제 조만간 ICO를 진행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 코인이 나온 배경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사교육 시장 자체가 너무나 지금 고비용 구조다. 뭐 이건 사실 뭐 글로벌하게 나온 이슈긴 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공감 가는 그런 이슈잖아요. 1인당 사교육비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과장님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사교육비, 강남에 사시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러한 고비용 구조, 그런 이슈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선생님과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P2P 상에서 이제 질문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의의 그런 그렇죠. 발전된 그런 모습일 그렇죠. 수도 근데 있겠네요. 이제 다른 건 뭐냐면은 네. 그 중앙화된 기관이 없는 거죠. 지금은 뭐 무슨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온라인 네. 교육 학원이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를 시키고
진짜 P2P끼리 선생님과 학생끼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네. 그런 뭐 질문을 던지고 수업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그렇군요. 글로벌리하게 네.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매력 있는 그런 폰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우리 좀 오늘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트캐시라는 그런 코인이 네. 있습니다.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 24위 정도, 그 정도 하는 그런 코인인데 유명한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 펀드가 있는데, 자, 제트캐시에 대해서 가격 전망을 내놨어요. 그 파격적인 가격 전망을 내놨습니다. 2025년에는 제트캐시의 가격이 62,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얼마냐면 이제 400달러거든요. 네. 대략 한 150배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이 가격 전망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 네. 데이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오프쇼어 그다음에 웰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돈을 밖으로 해외로 좀 이게 보낸다 약간 그런 의미거든요. 결과적으로 자금을 해외로 도피하는 그런 시장 규모. 그런 시장 규모에서 제트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 정도 된다라고 네. 보는데 2025년에는 이게 이제 10%까지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은 돈이네요, 한마디로.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네.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바로 제트캐시의 컨셉과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트캐시 한번 차트를 네. 한번 보시겠는데 바로 이러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보시다시피 하락을 하다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평이한 차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제 시세를 살펴보셨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트캐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네. 빠르게 이런 이슈 때문에 반등을 했다. 이러한 이슈는 이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이런 자금 세탁을 방지해야 되니까 더 상당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안 좋아하겠죠. 네.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코인이 바로 그러니까요. 제트캐시일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제트캐시는 과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길래 네. 바로 이렇게 뭐 역외자금 도피라든지 이런 거에 쓰이느냐? 자, 제트캐시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습니다. 바로 그냥 송금, 결제, 딱 그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완전하게 투명합니다. 즉 블록체인 인포라는 사이트에 가보면은 누가 거래했는지 그 주소만 알면은 다 추적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사실상 그 주소가 내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거래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제트캐시는 이런 것들이 확인 불가능합니다. 즉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그 사람 지갑의 주소라든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그런 거래 내역을 다 그냥 암호화시켜 버려가지고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즉 프라이버시 블록체인 즉 그런 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외 시장이라든지 해외 도피 시장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제트캐시를 이용을 해서 자금을 해외로 반출시킨다든지 이런 수요가 이제 점점 늘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이죠. 네. 이 제트캐시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원래 제트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사실 나온 코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개인들 우리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이긴 하지만은 개인들 간의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돈을 얼마를 가지고 그럼요. 이걸 굳이 뭐 다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코인이 바로 제트캐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안성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에 JP 모건에서 바로 이 제트캐시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이 보안성, 즉 은행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개인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를 위해서 이제 제트캐시의 그런 기술을 도입한다.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긍정적인 활용이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비트코인 트레이더 오늘 플랏 일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